항상성 유지에 신경계와 호르몬이 작용을 해냐? 듣기만 하시면 돼요. 항상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바로 이제 기말 대비니까 항상성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에서 여기를 이렇게 항상성이 되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항상성을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에는 신경계가 관여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항상성을 유지하든지. 자, 듣기 고유명사 신경계 호르몬이라는 고유명사는 천천히 외우셔도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 신경계가 관여하고 어떨 때는 호르몬이 관여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얘는 직효적이야. 직효적이고 얘는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좁은 범위에서 얘는 넓은 범위에서 항상성을, 즉 다시 직효적이고 좁은 범위에서의 항상성이라면 신경계가, 지속적이면서 넓은 범위에서의 항상성은 호르몬이. 다 이것도 조금 그래. 자, 그러면 예를 더 한번 들어줄게. 누가 있냐면 예를 들어줄게요. 자극, 충격을 받았어. 내가 어깨를 빡 충격을 받았어. 그럼 어깨만 아파야지. 근데 세게 맞진 않았지만, 세게 맞으면 뭐 여기저기 아프겠지만 어깨를 탁 맞으면 어깨만 아파지, 딱 때렸는데 갑자기 팔꿈치가 아파요. 이러면 많이 아픈 애야. 병원 가야 돼. 거기만 아파야 되는데 탁 충격을 줬어. 근데 한참 있다가 아프니? 바로 아프죠.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 충격이 완화되잖아. 이렇게 외우지 말고 문제상에서 생각해야 돼. 그때 이럴 거냐? 그럼 신경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를 생각해보자. 음식을 먹었어요. 소화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6시간에서 22시간이 걸려. 밥을 먹고 입에서 먹고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맹장, 대장, 직장이면 직장 끝이 똥꾸야. 가는데 16시간에서 22시간이나 걸려. 게다가 장소 내가 방금 얘기했지.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맹장, 대장, 직장, 여러 장소에 다 오랫동안 계속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 호르몬이 관여해야 유지가 되는 거지. 왜? 음식이 들어왔으면 소화시키고 분해시켜서 필요한 거 쓰고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되잖아. 내 몸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걸 보면서 지금 그 문제상에서 그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신경계가 그들이 계속 무언가가 할 때는 호르몬이 관여한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때 우리가 이제 신경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천천히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좀 쳐줄까? 중추신경계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잠깐 외우지 말고 천천히가 얘를 어떤 단어를 먼저 기억해 주면 좋으냐면 지령, 얘는 전달 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뉴런이라는 애가 여기랑 연결되거든. 왜냐면 뉴런은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야. 그때 뉴런의 종류 기억나십니까? 뉴런의 종류?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자,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 근데 이번 기말에도 그 뉴런의 구조는 나올 거예요. 여기랑 맞물리기 때문에. 그때 마리집이란 단어 기억나? 마리집이 절연체여가지고 마리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리집이 무엇을 하게 해주는 아이야? 전달 속도를 빨리 해주는 아이야. 왜? 그때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은 마리집 신경으로 되어져 있고
연합 뉴런은 민마리집으로 되어 있어. 이게 야, 밖을 쳐다보면 깜짝 놀래잖아. 너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니? 응. 이래서 얘는 전달.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감각 뉴런하고 운동 뉴런 쪽이 이쪽인 거야. 자, 다시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은 얘네가 사고 판단할 필요 없어. 빨리 뇌로 보내주면 되고 뇌에서 받은 건 빨리 감각기로 운동기로 보내주면 되거든. 전달적 개념인 거야. 그래서 뒤쪽에 여기서 보게 되면 신경계, 말초신경계, 구심성, 원심성, 감각신경, 운동신경이라고 나온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지.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돼야 돼? 연합 뉴런이 되어야 돼요. 왜? 연합 뉴런 사고 판단을 해야 되거니까. 여기까지는 됐어. 그때 요 사고 판단하는 쪽 애들이 누구냐면 그 대표적으로 뇌하고 척수가 돼요. 척수? 척추뼈? 맞아. 척추뼈가 맞아. 얘네들은 사고 판단하는 쪽이 되어져요. 그래서 뇌에 관련된,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이 뇌를 이쪽으로 좀 더 끌고 들어올게. 슝 끌고 들어와서 지령을 내리는 쪽인데 이 뇌도 또다시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가 되뇌, 인 아이, 나머진 되뇌가 아닌 아이. 되뇌인 아이, 되뇌가 아닌 아이. 왜 이렇게 나누지? 먼저 천천히 봐. 되뇌 그러면 그 되뇌가 어쩌고 저쩌고 막 말들이 많거든. 다 필요 없어.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 고등한 정신활동. 교재를 보게 되면 뭐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정보를 어쩌고 받은 명령을 아니면 언어, 기억, 추리, 상상, 감정. 미안한데 밑줄 고등 정신활동. 이건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지. 인간은 되뇌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왜? 고등한 정신활동이 많으니까. 엄청. 게다가 거기 책에서 보면은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수의 운동이라는 말이 보일 거야. 그 다음에 이 수의 운동이 아닌 걸 우리는 불수의 운동이라고 하거든. 자, 이건 뭐냐면 운동이야. 운동인데 대뇌의 지배에 따라 움직이는 운동. 손가락 꼼지락거리는 거, 눈 깜빡거리는 거, 내가 마라 할 때 되는 거, 너희들의 의지가 되는 거 수의 운동이에요. 자, 근데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운동이 있을까? 심장, 소화, 그걸 뭐라고 하면 내장근이라고 얘기해. 내장은 내 의지로대로 움직이지 않아. 왜? 생명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생각이고 나발이고 없어. 살아가려면 음식 들어오면 소화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소화 안 해? 너 그럴 거면 나가 뒤져하고 이런 말 많이 듣잖아. 그럴 때 그럴까? 그렇다고 차 앞에 와. 몸이 움직이지 안 움직여져? 안 움직이겠지. 자, 나가면서 기분이 풀리잖아. 자, 수의 운동은 정신활동에 의한 운동을 우린 수의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랐어. 그 다음 거 갈게.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대뇌 빼고 소뇌라고 있어. 듣기만 해. 소뇌. 대뇌의 반대가 소뇌라고 생각하자. 그럼 정신활동의 반대는 뭘까? 얘가 감수성이 예민해. 얘는 본능적이야. 뭐 이런 거. 그냥 듣고 느끼기만 해. 뭘까? 얘는 몸에 관련된 거야. 몸에 관련된 부분. 자, 소뇌를 찾아볼래? 소뇌 그러면 뭐가 되어 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면서 자세, 균형, 유지, 몸의 병영. 그러니까 문제를 상해서 몸에 관련된 부분. 근데 여긴 수의 운동도 들어있기도 하거든. 그러면 수의 운동은 대뇌에도 있고 소뇌에도 있어. 그럼 구별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수의 운동으로 대뇌, 소뇌를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오는 거지. 대뇌만 하는 거, 소뇌만 하는 거를 구별하라는 거지.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몸에 관련된 부분이야. 그러면 크고 커 작아. 정신, 몸까지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예전에는 이제 중뇌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중간뇌. 중간뇌도 한번 슬쩍 봐볼래?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뭐 홍채, 동공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얘는 눈이야, 눈. 이 중간뇌는 다른 짓 안 해. 최대 해야 하는 눈에 관련된 거가 메인으로 이해해. 그래서 대뇌나 자 여기서 보자. 내가 눈을 깜빡거리고 싶으면 깜빡거릴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의지야? 대뇌 쪽이거든. 근데 갑자기 손이 확 가면 나도 모르게 깜빡거리지 않니? 근데 여기서 내가 하면 안 깜빡거리는데 일로 와볼래? 상대가 하면 깜빡거린다?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내 손으로 하면 내 대뇌가 내 손을 힘을 줘서 눈 쪽으로 가라고 지령을 내렸거든. 그러면 and 중간뇌는 대뇌에서 내 손을 내 손 쪽, 눈 쪽으로 오라고 시켰어 라고 중간뇌도 인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느껴 안 느껴?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굳이 깜빡거리지 않는 거네. 근데 상대가 하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도 모르게 눈을 깜빡거려 버리게 돼요. 왜? 이건 대뇌의 지배가 아니라 중간뇌는 대뇌에 이렇군 제가 나한테 손을 가까이 오긴 하겠지만 나한테는 눈을 찌르지는 않을 거야 라고 대뇌는 판단하지 않아. 중간뇌는 눈의 기능이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다가오면 깜빡거려. 왜? 눈은 빛이라는 매질을 빼고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 눈이 뭐 하는 거니? 보는 거잖아. 빛이 들어와야 돼. 그때 액체가 들어오면 돼? 고체가 들어오면 돼? 다 안 돼. 온리 빛이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건 들어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빛이 아닌 모든 것들은 사고 판단, 생각 할 필요 없이 다 막아내야 돼. 그러니까 굳이 대뇌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사고 판단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뇌가 따로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뇌가 있어요. 요 간뇌가 여기서는 가볍게 터치를 하는데 뒤에 항상성 할 때 이 간뇌는 항상성 유지. 자, 항상성을 생각해보자. 항상성은 생각의 필요가 대뇌에 영향력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한 상태를 항상 일정해야 돼. 일정할까 말까? 밥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를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응가를 적게 내야지. 적게 먹었으니까 근데 컨디션이 별로야. 소화 좀만 할래? 라고 하진 않지. 사고 판단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자, 예를 들어볼게. 체온 조절. 난 추운데 안 춥게 만들 거야. 이러진 않지. 본능적으로 체온, 땀을 흘린다든지 모공이 다친다든지 체온, 그 다음에 삼투압, 그 다음에 pH, 그 다음에 혈당량. 얘네들은 생존에 필요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얘는 공부를 못하던 공부를 잘하던 잘생기건 못생기건 이쁘던 안 이쁘던 깐난 애기던 어른이던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야 돼. 대뇌 지배가 필요 없는 거지. 인데 얘네들의 파트가 야 미안한데 내가 눈까지 영역을 못하겠다. 그래? 그러면 눈은 내가 할게. 대신 항상성은 네가 해. 이게 진화가 되는 거야. 예전부터 진화. 그래서 뇌를 이 파트별로 쪼개주는 거지. 너는 몸 쪽을 담당해. 넌 정신적인 거 담당해. 넌 눈 해. 넌 항상성 해. 그 다음에 이제 연수라고 또 있어요. 연수가 있고 뇌교라고도 있거든. 근데 뇌교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약간 교량적 역할만. 물론 이제 대학교 대학교에 가서 이제 생명과학 파트를 가게 되면 디테일하게 배우는데 고등교육과정에서 뇌교라는 거에 대한 영역이 언급되는 경우는 되게 희박해. 그냥 로드적 역할을 많이 해줘서 로드 앤드 서브 살짝 지원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특별히 얘가 뭐라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연수를 딱 보게 되면 연수를 봐라.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나오는 게 심장박동, 호흡, 소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거든. 자, 생각해 볼게. 심장박동은 우리가 배웠다. 심장박동 대표적으로 뭐가 돼? 순환계. 호흡이야. 누구야? 호흡계. 소화 운동이야. 어디야? 소화계. 얘는 주로 어떤 거 담당해? 체계적 사고 파트.
체계적 사고 파트를 담당하게 돼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외우더라도 뭔가 파트별로 외워. 커, 작아, 대뇌, 작은 뇌, 소뇌, 정신, 몸. 됐죠? 그 다음에 보는데 체계적 사고 파트야. 먹고 자고 뭐 심장 뭐 이쪽이야. 그러면 연순인 거고 항상성 쪽이야. 그러면 간뇌가 되는 거 눈이야. 중간뇌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척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척수는 얘기만 들어. 그 소화 안 되면 등 두들기거나 등 쓰다듬지 않니? 그 다음에 갓난 애기들 배변, 배뇨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등을 쓰다듬어요. 왜냐하면 갓난 애기들은 아직은 뇌의 활동보다는 본능적인 게 더 많다 보니까 척수에서 유아기 때는 배변, 배뇨를 컨트롤해 줍니다. 지령을 내려. 그래서 거기를 쓰다듬게 되면은 소화나 배변이나 배뇨가 잘 돼요. 물론 이제 곧 유아에서 유선형기를 넘어가면서 배변, 배뇨가 뇌로 넘어가기도 해. 그러니까 척수도 무엇이다? 지령을 내리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중에 요거 파트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기면 의식적인 반응과 무의식적 반이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반사라는 말이 있어요. 반사. 이 반사는 무의식적 반응을 우리는 반사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기서 반사라는 말, 무의식적이라는 말의 뜻은 대뇌와 관련이 있다 없다? 대뇌와는 무관해요. 사고판 무의식적이니까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왜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을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 그래야만 하니까 하는 거야.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고민해? 아니야.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당연히 해야 돼. 즉 열을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의식적 반응이 되는 거고 대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무의식적 반응이.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생각해서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눈으로 여기 있는 거 볼 때랑 펜을 가까이에 있는 펜을 볼 때랑 멀리 있는 스탬플러를 볼 때 내가 가까운 펜을 보다가 멀리 있는 스탬플러를 볼 거야. 그러면 초점이 내가 의식해서 초점이 맞춰져. 나도 모르게 초점이 맞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반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무의식적 반응의 장점이 있어요. 되뇌까지 가서 사고 판단했다 내려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반응 속도가 어떨까? 빠르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 머리를 하나 그려볼게. 머리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을 그려볼게요. 이랬을 때 조금 모가지를 한번 탁 구별할게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반사가 있고 몸에서 일어나는 반사가 있어. 이때는 누가 관여하느냐? 얘는 연수라고 하는 아이가 관여합니다. 여기선 척수라고 하는 아이가 관여합니다. 자, 교재를 봐봐. 연수 반사를 먼저 보자. 대표적인 반응 몰래 재채기, 하품, 침 다 어디에 있는 거야? 머리에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침샘에서 딱 침이 흘린다든지 콧물 나오는 거, 그다음에 눈물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은 연수가. 그래서 연수 반사. 그다음에 척수 반사의 반응을 볼게. 무릎이 어디 있어? 몸에 있지. 회피 반사, 배변, 배뇨 다 몸에 있죠. 몸에 관련된 반사는 다 어디 있다? 척수 반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크게 지장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즉각적 반응, 빠른 속도를 통해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저요.